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화요일날 우리 조금 설명하긴 했지만 이제 다시 차근차근 나간다 생각하고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거듭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거니까 뭐 이렇게 뭐의 몇 제곱 하면은 얘를 밑이라고 불렀죠. 밑. 그리고 얘를 지수라고 불렀고 그래서 a가 n번 곱해져 있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여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수 법칙도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그죠?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뒤에 책 하나 챙기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거듭 제곱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면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걸 이미 이런 거 해봤잖아. 뭐 5의 제곱근. 승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x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x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하자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그렇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런 뜻이잖아. 그죠? 요거랑 비슷하게 자, 만약에 5의 세제곱근 이렇게 말하면 강혁아, 이거는 말로 하자면 무슨 뜻인 거야? 맞아.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x제곱은 5다. 요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자,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x세제곱은 5다.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해 줘야 될 게 x제곱은 5다를 만족하는 해는 몇 개 있어요? 요걸 만족하는 해는 2개 있습니다. 그죠? 그럼 x세제곱은 5다. 이걸 만족하는 해는 몇 개 있을까? 요거는 3개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3개라고 말한 것 중에는 뭐랑 뭐가 섞여 있어? 실수와 허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수까지 다 포함하면은 무조건 3개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이 몇 개고 허수인 것이 몇 개인지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x 10제곱은 8이다. 이것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일단 몇 개 있는 거야?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옆에 페이지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세제곱근 하면 3개가 있는 거고 뭐 5제곱근 하면 5개가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이 주로 구해야 할 제곱근들은 어떤 숫자들일까? 주로 실수들이에요. 그쵸? 실수들. 방금 말한 것처럼 거듭제곱근은 항상 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 요거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 짝수일 때 먼저 그럼 16의 4제곱근 이렇게 하면 일단은 4개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지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하면 뭐가 생각나?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가 생각나죠. 그쵸?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고 그럼 만약에 15의 4제곱근 중에 실수를 써라. 요러면은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가 그냥 아는 숫자 중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거듭 제곱근을 활용하는 거죠. 4제곱을 해서 15가 되는 수 이걸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4제곱근 15 그리고 자, 아까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가 2개 있었잖아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 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 마이너스 4제곱근 15 요렇게 2개를 우리는 15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잖아요. 지금 양수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왔죠.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4제곱이라는 거는 짝수 아니야, 그지? 짝수.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서연아 항상 몇 개 나와?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항상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2개가 나온다. 그죠? 근데 만약에 0의
뭐 4제곱근 뭘까요? 0밖에 없겠죠, 그죠? 0이라는 숫자는 특별하니까 0은 몇 제곱근을 하든 0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음수 a가 음수로 바뀌었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4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실수 중에는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뭐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그지? 여기 있죠?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음수의 n제곱근, n이 짝수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조금 더 고급지게 설명해 보면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한테 요런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요. y는 x의 4제곱. 요 그래프 어떻게 생길까요? 뭐하고 되게 비슷할까요? y는 x제곱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x 4제곱은 약간 더 이렇게 넓적해요. 근데 아무튼 자, 얘도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 y는 x 4제곱의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자,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 15에다가 선을 그었어. 15.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이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2개. 그러면 요쪽이 여기가 바로 1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2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요쪽이 4제곱근 15인 거고, 아이고, 4제곱근 15인 거고, 옆에가 그럼 누굴까? 아이고. 자, 여기는 음수 쪽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4제곱근 15인 거고. 이런 식으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늘 2개가 존재한다, 실수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거는 15였잖아. 마이너스 15에다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으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 자체가 안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n이 짝수일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로 가볼게요. n이 홀수일 때는 일단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 n이 홀수일 때. 자, 8의 세제곱근 중 실수. 강혁아, 이거 뭘까? 세제곱 했을 때 8이 되는 수 중에 실수. 2. 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유일하게 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혜원아 7의 세제곱근 중 실수 이렇게 말하면 뭘까? 루트 7? 루트 7은 2제곱근이죠. 지금 우리는 세제곱근을 원하니까 그냥 루트를 씌우면 안 되고 앞에 숫자가 뭐가 붙어야 돼? 3. 그러면 그 읽을 때 3제곱근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 3제곱근 7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거 쓸 때 글씨 잘 써야 돼요. 나중에 이거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못 알아봐가지고 분명히 3제곱근인데 글씨 쓸 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처럼 보여? 3루트 7처럼 보이죠?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막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3은 조그맣게, 거듭 제곱근에 붙는 숫자는 조그맣게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양수였죠? 양수의 세제곱근이니까 홀수 제곱근이죠? 예진아,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구해보니까 항상 몇 개가 나와요? 한 개가 나오죠, 한 개. 그치? 그럼 이제 양수 확인해봤으니까 누가 궁금해? 음수가 궁금해. 음수. 자, 음수도 써볼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 얘 하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누굴까? 마이너스 8이요? 네. 마이너스 2. 맞아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이런 뜻이니까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더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한 개만 더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 요거는 강요가 볼까?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 2i랑 마이너스 전혀 핀트가 완전 틀렸는데? 일단 실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i가 왜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7인데 2가 왜 나와? 어? 아까 생각해봐.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우리는 세제곱근 7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세제곱근이지. 아, 이거 말한 건가요? 이거 말한 건가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의미상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은 얘가 바로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되는 수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것도 아까 전에 4제곱근 이거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얘도 그릴 수 있을까? 얘도 여러분들이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의 모양만 안다면 얘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길 것 같아? y는 x의 세제곱? 일단 이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세제곱은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음수가 되면 y도 같이 뭐가 돼? 음수가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요쪽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리는데 이쪽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세제곱의 그래프. 홀수 제곱의 그래프는 다 이런 식으로 생겨.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자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7에다가 선을 그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 얘랑 만나는 요 지점 여기가 바로 세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수겠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3제곱근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만나는 지점이 한 개밖에 없죠. 아까는 두 군데서 만나서 실수값이 두 개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한 군데밖에 안 만나니까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쵸? 대신에 이번에는 음수 쪽에다가 그어도 자 마이너스 7에다가 그어도 만나는 지점이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서 음수도 실수인 제곱근을 갖고요. 이 지점을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3제곱근 마이너스 7 그쵸? 3제곱근 마이너스 7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짝수 제곱근은 양수일 때는 실수 2개, 음수일 때는 없다. 그다음에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실수 몇 개? 1개를 갖는다. 그치?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지점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중3 때 루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썼던 그 루트 있잖아. 루트 요거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근데 의미상 이 루트는 몇 제곱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해? 2제곱근입니다. 2제곱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숫자 2가 있는 거야 라고 보셔야 돼요. 맞지?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2제곱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다시 2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죠. 그쵸?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뭐 4제곱근인데 그거를 4제곱을 했어. 당연히 5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트의 성질에 동원됐던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뭐 루트 3이랑 루트 5랑 곱하면 루트 15라고 쓰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3제곱근 3이랑 3제곱근 5랑 곱했다. 그럼 당연히 3제곱근 1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루트의 성질을 그대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3번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4번에서는 만약에 루트 5가 있었는데 얘를 내가 6제곱을 했어. 그럼 루트 5라는 거는 2제곱근 5하고 마찬가지니까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거를 루트 5의 6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죠? 괜찮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여기 2제곱근하고 여기 6하고 뭐가 가능해요? 지워버릴 수 있죠. 루트 없어져 버리잖아. 그치? 루트 없어져 버리고 얘는 몇이 될까? 5의 3제곱이 되잖아. 그치? 이건 마치 요놈과 요놈이 약분이 되면서 여기 3이 남는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제곱근 5가 있었는데 얘를 12제곱을 했어.
그럼 승훈아 이거 얘랑 약분되는 느낌으로 지워버리면 얘는 뭐가 될까? 정확하게? 근데 약분되고 뭐 어디가 남아요? 제곱근이 남아요? 제곱이 남아요? 제곱이 남지. 제곱에 4가 남았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루트는 없어야 돼.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호잖아. 3제곱근. 3제곱근이 다 날아가고 5에 4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죠? 그럼 얘 하나 만약에 12제곱근 3인데 얘를 6제곱을 했어.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 응? 지수 말고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보자. 3제곱 2분의 1이 뭐죠? 루트로 표현해봐. 거듭제곱으로. 몇 제곱근 몇? 이거랑 지워지면 이 숫자가 더 크잖아. 여기에 2가 남겠죠. 그럼 이거 2제곱근이잖아. 우리는 2제곱근을 그냥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이제 혼자 풀지 말고 혼자 누가 숙제하래요. 설명할 때 설명 들어 임마. 2제곱근을 뭐라고 써? 2제곱근.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루트가 바로 2제곱근이잖아. 그건 또 뭔 소리야? 얘랑 지워져가지고 지금 2제곱근이 남았잖아. 3이라는 숫자에 2제곱근이 씌워져 있다고. 그럼 그냥 뭐라고 쓰면 돼? 2제곱이 아니고 2제곱근. 2제곱근은 루트잖아. 루트. 3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요. 뭐야 답이? 아니 3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왜 3이야?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루트 3이라고 쓰라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왜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6하고 12하고 약분되어 지워진다니까? 네. 그럼 여기 2가 남잖아. 네. 요 2는 뭐냐면 요 거듭제곱근에 요 거듭제곱근 여기 2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2제곱근이 루트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2제곱근 3이면 루트 3이 답이잖아. 이 제곱은 저 뭐라고 해요? 저 왼쪽 거. 2제곱근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우리는 2제곱근을 항상 2를 생략하고 그냥 루트 3 이렇게 썼던 거예요. 2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이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됐니? 네. 그래. 저희 알고 있어요. 같이 좀 하자.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지수 법칙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뭐 3에 2제곱에다가 5제곱을 하면 이거 뭐라고 쓰죠? 3에 10제곱 이렇게 쓰잖아.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3제곱근 안에 루트가 또 있어. 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사실은 요 루트는 항상 여기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2가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또 지수를 씌우면 둘이 곱해지잖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도 거듭제곱근에다가 또 거듭제곱근을 씌우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곱해지는 거야. 그럼 몇 제곱근이 돼? 6제곱근이 되겠지. 그치? 6제곱근 5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대소 비교를 한 얘기가 있는데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듭제곱을 해도 되고 원하는 거듭제곱근을 씌워도 됩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루트 3과 3제곱근 4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얘네 둘을 우리가 비교하기 편하도록 몇 제곱을 시켜버리면 좋을까요? 세제곱을 시키면 얘한텐 좋지만 이거 세제곱하면 또 3루트 3 되잖아. 그치? 그냥 아싸리 그냥 몇 제곱 해버리면 요건 2제곱근을 쓰고 있고 얘는 3제곱근을 쓰고 있잖아. 그럼 2제곱근도 날릴 수 있고 3제곱근도 날릴 수 있는 게 몇 제곱이야? 6제곱 해버린 거야. 6제곱. 6제곱을 하더라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양수와 양수를 비교할 때는. 그래서 6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자 여기에 6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2랑 6이랑 지워지면서 뭐가 될까요? 3의 3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6제곱을 하게 되면 3과 6이 지워지면서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이잖아. 누가 큰지. 요게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4쪽.
자, 화면만 보고 대답을 해봐봐. 서윤이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자, 네가 64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64의 세제곱근이란 세제곱했을 때 64가 되는 수, 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같이 떠오르는 식이 하나 있지. 어떤 식을 만족하는 근이야 이거는? x를 세제곱을 했을 때 64가 된다. 이거의 해를 우리는 64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서연아, 여기에 실수라는 말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 x세제곱이 64다를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몇 개가 구해져 항상? 3개가 구해져. 그러면 64의 세제곱근을 4라고 말하면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린 거예요. 64의 세제곱근은 3개를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말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4는 64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쵸?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니까. 맞죠? 근데 64의 세제곱근은 이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3개를 다 말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예진이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얘는 어떤 수죠? 음수. 자, 그 다음에 4제곱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4개라는 거는 4잖아. 4는 어떤 수야? 짝수지.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는 없죠. 그쵸? 이거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성은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실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지만 실수란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몇 개를 다 말해야 돼요? 3개를 다 말했어야지. 근데 하나밖에 말 안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얘를 만족하는 걸 다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말고도 허수 2개가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리을은 승우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1개다.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1개 맞지? 그 하나는 누구죠? 오케이, 그렇죠. 3제곱근 마이너스 5. 이 친구가 바로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계산인데 이제 자, 요 놈부터 계산해볼게. 물론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 가서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 다 지수로 바꿔서 풀면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 지수의 확장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제곱근 상태 그대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예하나 27이라는 건 뭘까요? 내 질문의 답을 정확히 해줘. 2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3의 세제곱. 근데 3의 세제곱의 제곱이 또 있지? 그럼 결국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3의 6제곱이네요. 3의 6제곱이 있었는데 세제곱근이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럼 이때 3이랑 6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그냥 3이잖아요. 이건 3. 아닌데요? 3이 왜 아니에요? 왜 3인데요? 저거 약분되면은 안에 뭐냐, 부차 안에 그 지수가 2남 3제곱이. 너는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지금 2개로 보는 거구나. 너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것에서 만약에 3의 6제곱이랑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얘는 2가 되고 루트가 남으니까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왜 헛소리 하지 않았네. 아니 이건 뭐 분해요. 그렇지. 이 3이라는 숫자하고 이 루트가 합쳐져서 3제곱근인 거야. 그러니까 3이 지워져 가지고 얘가 1이 됐다면 루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뭘까? 요 8제곱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농담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9예요, 3이에요. 아니 그 지금 4제곱근이 있었잖아. 4제곱근. 네. 4제곱근에다가 우리가 8제곱을 했죠. 네. 그러면 4가 지워지죠. 4가 그럼 1이 되고 얘는 2가 된 거잖아. 네. 얘가 1이 됐다는 것은 이 루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럼 그냥 뭐의 몇 제곱이야? 3의 3의 2제곱이야. 그럼 얼마예요? 9요. 9죠, 9.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루트가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랑 3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곱한다. 그러니까 6제곱근이 있는 겁니다. 6제곱근이 있는데 729라는 숫자. 이 정도는 뭐 보면은 뭐 대충 알죠, 이거? 3의 6제곱. 맞아요. 3의 6제곱이에요. 나눠보면 되지 뭐. 2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럼 3으로 나눠보다 보면 계속 나눠집니다. 그래서 3의 6제곱이고요. 강여가 그럼 얘는 결국 얼마야? 3이네요. 그러면 9 곱하기 9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뭘까? 84.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게 이거 어떤 그 구조가 떠올라야 돼. 우리가 외웠던 그 곱셈 공식 중에서 요 딱 보는 순간 이건데 보이니? 이 모양이라는 거 보여요? 요 밑줄 그은 부분이 요런 구조잖아. 요 똑같은 구조에 승우야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3제곱근 3이 들어가 있는 거고 B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1이 들어가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인 거야. 그쵸? 근데 혜원아, 이게 전개가 되면은 뭐였더라? 맞아, 이 모양이었거든. 그러므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가 아까 요거였잖아. 그러면은 3제곱근 3을 뭐 해주고 세제곱 해주고 빼기 B자리에 1 들어갔으니까 1을 세제곱한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얘하나 3제곱근 3을 세제곱하면 뭐예요? 3이에요. 그렇죠. 3이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이잖아. 그치? 3 빼기 1이니까 얼마? 2가 되는 거네. 그치? 뒷부분 통째로 2입니다.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은 4제곱근 16이니까 강여가 딱 봐도 얼마야 이거? 2. 그러니까 요거 4제곱근까지 다 해버리면 그냥 2죠. 그럼 2분의 루트 2 거기다가 곱하기 2가 있는 거니까 2 지워지고 답은 뭘까? 루트 2가 됩니다. 그치? 루트 2. 자, 여기 두 번째 문제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렇게 복잡해. 자, 일단 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숫자가 64인데 64는 어떤 숫자죠? 4의 세제곱. 물론 4의 세제곱인데? 물론 8의 제곱인데?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 그래서 64가 2의 6제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요 64는 지금 3제곱근도 쓰고 있고 겉에 크게 2제곱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64한테는 몇 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6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근데 64 자체가 2의 6제곱이에요. 뭐야? 2의 6제곱에 6제곱근이 씌웠으니까 2인 거야. 2. 분모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자 똑같이 64인데 얘는 6제곱근이 씌워져 있고 2제곱근이 씌워져 있으니까 12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2에 6제곱근이 있었는데 여기에 12제곱근을 씌웠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약분이 돼도 바깥에 2가 남네요. 그럼 예진아 뭐지 이거는? 루트 2 맞아요. 루트 2입니다. 자, 첫 번째 분수 끝났고 두 번째 분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자, 이제 딱 봐도 요거 봐봐. 64가 2의 6제곱인데 6제곱근이 있으니까 얘가 얼마예요? 얘가 그냥 2예요. 그죠? 얘가 그냥 2인데 그 2에다가 3제곱근을 씌워놨으니까 분모에 3제곱근 2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64에다가 루트 있고 3제곱근 있어. 이것도 2가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결국 몇 제곱근? 합쳐서 6제곱근.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는 여기 2제곱근이고 6제곱근 있으니까 64하고 6제곱근하고 하면 2잖아.
그러면 2제곱근 남아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6제곱근이랑 64랑 2 되는 거니까 3제곱근 2가 되겠네.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니? 2는 2랑 지워지고, 그치? 루트 2는 루트 2랑 지워지고, 3제곱근 2는 3제곱근이랑 지워지죠. 다 지워지죠. 답은 뭐예요? 1입니다. 그쵸? 다 약분됐으니까. 당연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4번 같은 것도요. 일단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려면 8이나 4들을 어떻게 바꿀까? 그죠?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서윤아, 요거는 2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 2의 12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2의 22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의 요거 승우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2의 30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더하기 얘는 2의 20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분수에 숫자가 4개가 있는데 이거 싹 다 얼마로 약분할 수 있을까? 최대한 약분한다면, 약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약분한다면 2로만? 2가 엄청 많잖아. 다 2의 몇 제곱으로 약분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뭐 2의 5제곱분의 2의 8제곱 이런 거 있으면은 2의 5제곱으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지워지고 요거 이 3개 남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약분을 한다면 이건 4개가 동시에 약분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지운다면 2의 몇 제곱으로 약분할 수 있어? 그치? 제일 적은 게 1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개의 분수를 전부 다 2의 12제곱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봐. 그러면 여기 있던 2의 12제곱은 1이 될 거고요. 1. 그 다음에 요 놈은 2가 10개 남겠지. 그지? 2의 10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가 18개가 남을 거고, 이거는 2가 8개가 남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진아, 얘랑 얘는 둘이 묶을 수 있네요. 얼마로 묶을 수 있죠? 2의 1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이야. 뭘로 묶을 수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로 묶을 수 있는데? 2의 8제곱. 그럼요. 2의 8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치? 얘를 2의 8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앞에 있던 2의 18제곱은 뭐가 될까? 2의 10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던 2의 8제곱은 얼마라고 꼭 써야 돼? 1이라고 써야 돼. 그치? 이렇게. 그럼 쓰고 보니까 분모에 있던 1 더하기 2의 10제곱이랑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이렇게. 그쵸? 결국 남은 것은 2의 8제곱만 남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웠잖아. 그치? 그럼 얘하나 2의 8제곱에다 루트 씌웠어. 뭘까 답은? 제발 맞춰줘. 2의 8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어. 16. 그렇죠.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풀면 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도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거듭제곱근의 계산인데 뭐 비슷합니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요 놈은 거듭제곱근들이 각각 다 다르죠? 요거는 2제곱근, 요거는 3제곱근, 요거 6제곱근이죠. 그럼 이거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좀 합쳐서 쓰려면은 몇 제곱근으로 통일시켜버리면 될까? 6제곱근으로. 그치? 뭐 통분하는 느낌으로 6제곱근으로 싹 다 바꿔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녀석은 얘를 6제곱근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몇 제곱 해줘야 될까요? 3제곱 해줘야 돼요. 이해되니? 원래 루트가 씌워져 있었는데 얘를 6제곱근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3제곱근을 다시 이렇게 씌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러면 원래 없던 3제곱근을 씌우려면 안에 있던 친구들한테는 세제곱을 해줘야 공평하겠죠. 그쵸? 그래서 안에 있던 친구들이 세제곱이 되면서 A의 9제곱 곱하기 B의 3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은 6제곱근으로 만들면 이번에는 안에 있는 애들한테 제곱씩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제곱씩 해주면 A의 8제곱, B의 4제곱이 될 거고 끝에 거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6제곱근을 쓰고 있으니까 이 6제곱근 크게 묶어버릴까요? 이렇게. 그럼 분모에 내려가 있는 애가 누구야? 얘네들이 분모로 내려가겠죠. 나누기였으니까. 그럼 A의 8제곱, B의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분자해서 서로 곱해질 테니까 A의 14제곱, B의 5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럼 강혁아, 결국 루트 안에, 거듭제곱근 안에 얘네들은 약분시키면 뭐만 남아? 이강혁 씨 어디 갔나? A 여기 8하고 여기 14인데요? 근데 어떻게 A 제곱이 나오죠? 아직 6제곱근은 안 건드렸어. 그냥 요 안에 것만 계산해 주라고. 책 갖고 와 정연아. 뒤에. 요 안에 것만 요거 지우면 뭐냐고요? A 유관 맞아. 그 다음에 B는요? 그냥 B. 그치?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6제곱이 있었으니까 6제곱근이랑 만나면 얘는 그냥 A라고 쓸 수 있죠. 근데 B는 6제곱근 바깥으로 못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답을 쓸 때는 A는 그냥 쓰시고 6제곱근 B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아까 전에 앞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놈은 첫 번째 분수부터. 자, 첫 번째 분수는 자, 밑에 있는 애가 A의 4제곱근의 3제곱근이니까 성은아 몇 제곱근을 쓰고 있는 거야? 12제곱근을 쓰고 있는 거고요. 분자는 A의 몇 제곱근이야? 6제곱근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분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얘는 분모가 6제곱근 A가 되겠고 분자가 12제곱근 A인가요? 이게 되죠. 그쵸? 뭐니 그러면 답은? 1이네. 그치? 다 지워지고 1만 남았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3번은요. 요거는 하나씩 생각해봐. 하나씩. 혜원아 얘는 뭐만 쓰고 있는 거야? 그죠? 그냥 제곱근만 쓰고 있는 거죠. 루트만 쓰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루트 A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지. 4제곱근도 쓰고 있고 루트도 쓰고 있는 거지. 그럼 합치면 몇 제곱근이야? 8제곱근입니다. 그죠? 8제곱근 A라고 써야 되겠고 세 번째 친구 얘는 제곱근만 따지면 몇 제곱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제곱근에다가 4제곱근에다가 2제곱근까지 쓰고 있는 거니까 24제곱근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24제곱근 A의 제곱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 번 약분을 시켜도 그래도 몇 제곱근이에요? 12제곱근입니다. 그쵸? 12제곱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합쳐요? 이걸 이대로 써놓고 싶진 않잖아.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합치려면 거듭제곱근이 다 다르니까 거듭제곱근을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통일을 시켜야지 합칠 수 있잖아. 그렇다면 통일을 시킨다면 몇 제곱근으로? 그렇죠. 최소 공배수 24제곱근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24제곱근으로 이렇게 만들면 얘 하나, 얘는 뭐가 될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요? 얘요. 20 아니지. 네. A 24 12 내가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로 들어가면 23 그렇지.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제곱근하고 안에 A의 17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답이지 뭐. 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된다. 그치? 네.
네. 분석쌤이요. 네. 맨 뒤에 거부터 루트 지고 A 3분의 2 그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설명할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거듭 제곱근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수로 다 바꾸는 게 속 편하거든. 이제 우리는 아직 지수의 확장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거듭 제곱근으로 지금 풀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A, B, C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거 쉽습니다. 그냥 루트가 있고 3제곱근이 있고 6제곱근이 있으니까 싹 다 몇 제곱 해버리자? 6제곱 해버리자. 그럼 A를 6제곱 시키면 5의 몇 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 얼마지? 125가 되는 거고요. B도 6제곱 시켜버리면 얘는 10의 몇 제곱이야? 10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00이 되겠고요. C를 6제곱 시켜버리면 120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6제곱 하기 전이나 6제곱 한 후나 대소관계는 똑같으니까. 그쵸? 누가 제일 크냐면 A가 제일 크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B네. 이렇게 그죠? 전부 다 6제곱하고 비교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17쪽으로 가볼게요. 자, 사실 이제 거듭 제곱근은 개념상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지수로 다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지수를 배우지만 2의 뭐 3제곱 이렇게 쓰는 거는 밑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수가 여기에 자연수가 꼭 들어가야 돼 라고 배웠던 게 이제 중학교 수준의 지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더 늘리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음수도 집어넣고 싶고 여기다가 뭐 0도 집어넣고 싶고 막 분수도 집어넣고 싶고 그렇게 지수를 더 늘려가도 여전히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자, 여기부터 봐봐요. 지수 법칙,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A의 0제곱이 1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어떤 숫자의 0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서윤아? 무슨 얘기했지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지? 어떤 숫자에 0제곱을 하면 1이에요. 그치? 그러면 서윤아 만약에 3의 3제곱에다가 3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숫자랑 요 숫자는 서로 어떻게 돼? 더해지겠지. 더해지면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럼 이게 3의 몇 제곱이랑 같아? 0제곱이랑 같아. 근데 방금 전에 모든 숫자의 0제곱은 얼마를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1이에요. 다시 말하면 3의 3제곱이라는 숫자와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숫자는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우리 이런 관계를 깔끔하게 뭐라 부르죠? 서로 곱하면 1 되는 관계. 예진아 뭐지? 서로 곱하면 1 되는 관계. 아니고요. 곱해서 1 되는 관계. 아니고요. 두 글자입니다. 정연아, 서로 곱해서 1 되는 숫자 뭐라 그러지? 역수. 저 역수.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안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자, 여기 써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있죠.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곧 뭐다? 역수다. 그러니까 만약에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얘가 역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떨어지면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하나 마이너스가 떨어지면 뭐가 돼? 역수가 된다. 그게 이제 지수 법칙을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시킨 거고요. 자, 내려가서 밑에 있는 지수 법칙을 보잖아요. 밑에 있는 지수 법칙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을 시켜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을 한다. 뭐 일일이 볼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 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로 가볼게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제곱근 5가 있어. 예진아, 3제곱근 5는 어떤 숫자죠?
세번 했을 때 5가 되죠. 그렇지. 세제곱을 하면 5가 되는 수죠. 얘가 바로. 그지? 그럼 내가 이거를 세제곱을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숫자는 얘를 세제곱하면 5가 되는 거네?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뭐라고 봐도 되냐면 5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얘를 5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보면 이거를 세제곱했을 때 역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곱해지잖아. 3분의 1이랑 3이 곱해지잖아. 그럼 얘가 5의 1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5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하 3제곱근 5라는 것은 5의 3분의 1제곱이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 지수의 분수가 있을 때, 그지? 지수의 분수가 있을 때, 지수의 분수가 있을 때는 분모가 그 분수의 분모가 거듭 제곱근의 역할을 합니다. 거듭 제곱근의 역할을 한다. 자, 만약 3제곱근 5의 4제곱 이런 애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자 5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되냐면 거듭 제곱근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거듭 제곱근이 분모. 그지? 분모에 3을 넣고 분자에 4를 넣는 거죠. 그러면 5의 3분의 4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m제곱근 5의 n제곱, 뭐 a의 n제곱 이런 애를 만나면 이걸 항상 강혁아 a의 몇 제곱이라 할 수 있다? n분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요게 이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찰력이 좋은 사람 발견했을 텐데 여기 써져 있는 거랑 여기 써져 있는 거랑 여기 써져 있는 거랑 조건이 조금 바뀐 거 보여요? 여기는 a가 0이 아니고 그랬죠? 근데 밑에는 뭐야? a가 0보다 크고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이라는 법칙을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수를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밑에 있는 숫자 a가 지금 밑이잖아요. 밑에 있는 숫자는 조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많이 내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수가 늘어날수록 지수가 확장될수록 밑에 조건은 조금씩 까다로워진다. 뒷장에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역시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보면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돼도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막 3의 루트 2제곱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지수에 막 루트도 들어가 있고 이래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한다. 요것이 이 지수의 확장의 결론입니다. 그럼 만약에 3의 루트 2제곱 곱하기 3의 루트 2제곱 이런 거 만나면 우리는 그대로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얘를 3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와 이거를 더하는 게 지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2를 더해서 3의 2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수의 확장이고 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써볼게요. 지수가 확장이 되고 그때 밑에 조건이 변하는 건데 지수가 중학교 때는 자연수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에서 정수로 확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리수 더 나아가서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갈 때 밑은 자 지수가 자연수에 있을 때는 밑은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가 다 됐었는데 얘가 정수로 확장되게 되면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고요. 얘가 유리수하고 실수 범위까지 지수가 확장되면 그때는 밑에 조건이 양수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장될수록 밑은 조금씩 까다로워지는데 결국 밑이 양수가 되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 봅시다. 21페이지 봅시다. 우리 목표는 22페이지까지인데 22까지 할 수 있을까?
21까지만 할까? 자, 필수 예제 5번을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지수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는데 1번부터 보면은 4라는 건 2잖아. 2의 2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2의 2제곱에 3분의 2제곱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는 어떻게 할까? 24 같은 건 어떻게 바라봐야 계산이 될까? 그렇지. 그 소인수분해한 모양으로 봐야 되겠죠? 24는 2의 세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건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3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8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3분의 2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을 사용해 봅시다. 요거 3분의 2랑 곱해지니까 혜원아 뭐지? 그렇죠. 2의 3분의 4제곱이고, 자, 나누기. 여기서도 3분의 1이 이렇게 안에다 이제 곱해지겠죠. 그럼 뭐라고 쓸까? 2 곱하기 3의, 그렇지,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도 3분의 1을 뿌리자. 승호해볼까? 뿌리면 어떻게 돼? 2의 3분의 2제곱, 그렇죠.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됐겠네. 그치? 그럼 그 다음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것들끼리 모아서 하면 돼요? 미치 같은 애들끼리 2의 거듭제곱들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3의 거듭제곱들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2의 거듭제곱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3분의 4랑 여기는 1이죠. 여기 1이랑 여기 3분의 2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나누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4에서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그쵸? 빼고 얘는 다시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래서 2에 3분의 4 빼기 1 더하기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3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3의 3분의 1, 근데 얘는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결국 2의 몇 제곱이야? 2의 그냥 1제곱인가? 그죠? 3도 1제곱이네.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것도 볼게요. 2번. 성은아, 125는 뭐예요? 5의 세제곱이죠.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있고 2분의 3제곱이 있거든? 얘네는 서로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곱해지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5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씌워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 거는 5분의 27에다가 2분의 1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5에다가 2분의 1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27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도 자, 요 마이너스를 우리가 물론 뿌려도 되지만 처리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다? 역수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지우는 순간 이 안에 있던 분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면 돼. 역수치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3의 3제곱분의 5의 3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뿌려보면 분모는 3의 2분의 3제곱이고 얘는 5의 2분의 3제곱이죠. 여기다 곱하기 얘를 똑같이 했잖아. 그지? 5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3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3의 2분의 3제곱은 어떻게 돼요? 똑같으니까 지워져야지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 분자 분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요? 요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뭐 하는 게 맞아? 빼야 되는 거야. 그쵸? 나누기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5의 2분의 3 빼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5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자, 우리 서윤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먼저 지수를 이렇게 분배할게. 서윤아. 어떻게 돼? 5의 몇 제곱? 보이니? 여기 뿌려졌어. 그러면
여기 루트 2제곱에다가 루트 2제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럼 뭐야? 5의 2제곱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나누기 2의 몇 제곱? 얘도 이렇게 뿌려지는 거잖아. 뿌려지면 뭐야? 지금 루트 6과 루트 2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죠? 곱하면 뭐예요? 몇 루트 몇?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있던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에다가 다시 루트 3제곱을 한 거니까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2루트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써놓고 보니까 얘는 나누기고 얘는 곱하기인데 둘이 똑같네. 둘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지. 없어지지 이렇게. 그치? 답은 뭐야? 25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필수예제 6번 이것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의 1번은 자, 아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부 지수로 가볼 거예요. 지수로 가본다면 정연아, 맨 앞에 있던 2는 2의 몇 제곱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어? 2에다가 지금 루트만 씌워져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몇 제곱이라고 봐야 돼? 2분의 1제곱. 거듭 제곱근은 분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제곱근 2가 있는 거야, 정연아.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자,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인데 자, 두 번째 있는 4. 4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2제곱인데 거기에 지금 3제곱근 씌워져 있고 2제곱근 씌워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거죠. 2의 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몇 제곱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니? 3제곱근과 2제곱근이 포개져 있으니까 6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 6제곱근은 지수로 바꾸면 6분의 1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친구는 8이니까 2의 세제곱인데 자, 얘한테는 이 선을 잘 봐야 돼요. 4제곱근하고 제일 바깥에 2제곱근 이렇게 두 개 씌워져 있는 겁니다. 세 개가 아니에요. 그죠? 선을 잘 보세요. 4제곱근하고 2제곱근 두 개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8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요거의 8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2에 2분의 1제곱 2분의 1 더하기 자 요렇게 둘이 해원 어떻게 곱해? 곱하면 얼마 돼? 3분의 1 그치? 또 더하기 요도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 돼?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분수 3개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24분의 1로 통분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치? 24분의 1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2고 얘는 8이고 얘는 9인가? 그죠? 다 더하면 얼마야? 24분의 29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요 K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4분의 29 얘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옆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옆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A 정연아 A는 뭐만 씌워져 있는 거야? 그냥 루트만 씌워져 있지? 그럼 A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2분의 1제곱. 근데 두 번째 있는 친구는 루트에 또 루트죠. 그럼 요거는 몇 제곱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4분의 1제곱입니다. 루트가 두 개니까. 그 다음 친구는 세 겹이죠. 루트죠.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이야? 그렇죠. 8분의 1제곱. 요게 곱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친구는 4제곱근에다가 2제곱근이 포개져 있는 거니까 8제곱근이죠. 그러면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분수들을 다 더할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인데 다 더해보면 깔끔하게 얼마예요? 이거 4개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에요. 1. 이렇게 둘이 더하면 4분의 1이고 이렇게 더하면 2분의 1이고 여기 더하면 1이지. 그치? A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1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할만하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개념 원리 21쪽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RPM은 조금 여유 있게 나갈게요. RPM은 9쪽까지만 해봅시다. 9쪽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얘들아 오늘 꼭 끝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거 지수 기초 프린트 있지. 그래서 오늘은 지수 기초 프린트 끝내는 거 하고,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개념 원리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오늘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고 개념 원리 21까지 끝나시면 가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는 내가 진도를 22까지로 적어놨는데 밑에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21까지만 했다고. 수고했어요.